채비는 안 하신대? 하긴 너도 그 정도면 시댁 돌아가는 상황 잘 모르는 것 같긴 하다만 저 역시 여기까지 듣고 보니 브랜드 아파트인 시댁 재산과 학군지 등등 이런 것만 따지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뭔가 싶었어요. 딱히 큰 의미도 없고 막말로 내 거 될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하겠지 싶더라고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날 여러모로 몰아치는 채찍을 얻어맞고 나름 정신을 차린 거로 이후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기 여보, 당신 말 맞다나 부모님 재산은 자식인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아. 형님 힘드실 텐데 지금처럼 잘 챙겨드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면서 밥도 잔뜩 진수성찬으로 차렸으니 당연히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려나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슬쩍 얼굴을 찌푸리더니 여전히 대꾸가 없는 거 있죠. 먹는 내내 달그락 탕탕거리면서 미간이 구겨진 걸 보니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대체 왜 신우 이혼 이후로 우리 가족까지 긴장하고 계속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 참 인생이란 게 쉽지 않다는 생각만 하며 아무렴 애들 뺏기고 순식간에 가정일은 신우만 하겠나 하고 마음을 바꿔봤어요. 헌데 바로 다음날 그 불안했던 이유가 제 눈앞에 나타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쩍 벌어진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문 앞에 택배가 우당탕하고 도착하고 부딪히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열지도 못할 정도의 큰 박스들이 집 앞을 잔뜩 메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여섯 개가 되는 박스들이 큼직한 사이즈로 꽉 채워져 있어서 빠르게 택배 송장을 확인해 봤어요. 당연히 잘못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송장 안에는 전부 우리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한 뒤 대체 뭔가 싶어서 박스 하나부터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옷들이 접히고 개어져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생뚱맞게 웬 옷인가 싶어 다른 박스도 뜯어봤는데 무슨 헌옷이나 중고옷장 사는 집도 아니고 이런 옷더미 박스가 전부 6개나 와 있던 거예요. 대체 이게 뭔지 약간 예민해진 상태로 옷을 열어보던 중 얼마 안 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뭔가 익숙한 집 냄새 같은 게 코에 들어오는데 맞자마자 속이 답답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는 게 딱 시댁 냄새가 상자 안에서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손으로 잡아서 들춰보던 중 드디어 저는 이 옷더미의 정체가 뭔지 알게 됐어요. 마지막 박스 안에 접혀있던 옷 한 가지를 보니 가장 최근에 제가 제 손으로 구입했던 어머님 생신으로 사드린 아울렛 명품 잠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 옷이었던 거예요. 확신을 갖고 다른 상자를 뒤져보니 대충 어머니나 아버님 옷 같은 옷가지들이 쭉쭉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걸 알아차린 건 알아차린 거고 대체 이게 왜 우리 집에 왔냐는 거죠. 이 모든 게 남편 이름 앞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니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이죠. 그거 그 박스들 엄마 아빠 집 맞아. 이제 우리 집으로 오실 거니까 내가 보내놨어. 그게 지금 왔구나. 잠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아버님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데?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뭔 말이냐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고 대강 얼버무리려드는 거예요. 아이 참, 사람 바쁜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하게 만들어? 누나가 부모님 집 증여 받았고 그럼 엄마 아버지는 어디가? 우리가 모셔야지. 전 여기서부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머리 뒤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오면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그 집에서 어머니, 아버니 같이 사시면 안 되는 거야? 왜 갑자기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잠깐, 당신 뭔가 말이 너무 이상하고 앞뒤 안 맞는 거 알아? 이 집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고 같이 얻었어. 왜 이런 걸 상의도 안 하고 정해? 내가 물어볼 때까지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여름인데 왜 한겨울 잠바까지 싹 다 가져오시는 건데 불안하게. 이쯤부터 남편은 약간 움찔했는지 말을 빠르게 못 이어가고 잠시 틈을 두더군요. 본인도 이렇다 저렇다 대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린 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날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만났고,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상자 당장 반송해. 부모님 들어오시는 거 반대야. 절대 안 돼. 나는 그렇게 못 있어. 저 역시 평소답지 않게 완전 이성을 잃고 뭐라 하는 거라 남편에게 좀 씨알이 먹힐까 했더니, 이 인간도 완전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며 왜 반송하냐고. 이제 부모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전 이쯤에서 숨을 훅훅 쉬어대며 말했어요. 야,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있잖아. 그럼 당신도 나가. 내가 왜 당신 멋대로 결정한 걸 다 뒤집어 쓰고 힘들게 살아야 돼? 당신한테나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야? 우리 엄마는 어쩌다 한 번 와도 그렇게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인상 써대면서 어떻게 당신 부모님이 여기 와서 산다는 결정을 당신 멋대로 해.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 저도 참 어떻게 제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줄줄이 퍼져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러고도 얼마나 한이 맺혀 있던 건지 그간 참았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아파트를 형님 혼자 고이 살라고 거기 살던 어른들이 다 쫓겨나와서 이 작은 30평대도 안 되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녀 줄줄이 사는 게 맞는 거야? 나 이건 무조건 반송할 거야. 반송 안 하면 당신도 각오해야 돼. 당장 반송하라고.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 누나가 언제까지 혼자 살겠냐며 아주 어줍지 않게 받아치는 거예요. 전 아주 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형님 말이야. 지금 혼자 된 지 1년도 안 됐고, 그럼 막말로 누군가랑 나중에 연인 돼서 살기까지는 부모님이랑 당연히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누나 혼자라고 여자 혼자 됐다고 걱정할 땐 언제고, 혼자서 그 큰 집 사는데 위험한 건 걱정 안 돼? 그리고 부모님 거치 문제도 남매가 다 같이 의논해야지. 왜 우리만 덮었어야 하는 건데? 여기까지 멍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이제서 좀 말을 꺼낸 숨구멍이 생겼는지 뭐라고 중얼대는 거예요. 글쎄, 그 집에 누나 혼자가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있다나요? 처음엔 저는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고 개 한 마리 들어오나 하고 잠깐 멍해져 있던 사이 남편은 거듭해서 말하더라고요. 사람 들어올 거다. 누나 혼자 아니다 라고 계속 해대길래 겨우 입을 떼어 물었어요. 뭐야, 그럼 형님이랑 고모부님 다시 재결합하시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실감이 잘 안 났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참 말을 안 하고 자꾸 너저분하게 끌다가 매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며 아주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도통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라서 잠깐 멈칫해 있다가 그렇게 남편과 현관문에 선 채로 자초지종을 전해 듣게 됐어요. 듣는 사이에도 저는 정말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라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면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같이 살겠다는 남자가 있고, 심지어 그 남자랑 같이 살아야 돼서 일명 재혼 살림을 위해 시부모님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보통 아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계속 말을 시원스레 안 하고 그냥 어찌어찌 그 남자가 형님을 엄청 따라다니고 능력은 썩 좋지 않지만 이래저래 둘이 마음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 저의 모습이 크게 티가 났던 건지 남편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허나 정말 듣고 보니 가관도 아니고 너무 기도 안 차는 내용이라 몇 번이나 눈을 껌뻑거리면서 얘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전 이때만 해도 더 놀랄 내용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열렬히 형님을 쫓아다니는 그 남자는 무려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눈이 맞아떨어진 사이였더라고요. 뭐 어디 헬스장에서 코치와 손님으로 만났다는데 상대 남자는 나이도 6살이나 더 어리다고 하고 듣고 보니 능력도 뭣도 돈도 없고 하여간 그런 애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꼬레치 누나라고 귀엽고 불륜을 한다는 입에 안 올리고 슬쩍 스쳐가면서 무슨 단어 유추하기도 아니고 계속 빙빙 돌려가며 말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니 100번 애매하게 말한데도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 형님은 결코 억울하게 이혼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불륜 저지르다가 본인 남편인 고모부한테 처음 걸렸고 그때는 봐주겠다고 당장 헤어지라면서 경고를 받았대요. 그때 울며 불며 빌어서 해결했는데 그 뒤로도 못 잊고 서로 비련의 사랑을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 꼴을 당한 남자가 왜 참고 있겠어요? 아무리 고모부가 술들이 퍼가며 마시고 늦는다고 한데 월급 제값 갖다 주고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럭저럭 형님한테 선물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술 말고는 그렇게 트집 잡힐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와이프가 2번이나 자기를 배신하고 딴 남자랑 놀아나는데 어떻게 참아주나요? 그러니 애들 다 뺏고 돈 한 푼 없이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의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적당히 굽어야지 저러다 부러진다는 걸 모르나 봐요. 이 와중에 집 누나랑 눈 맞은 그 어린 놈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야. 아니 지 때문에 우리 누나 이혼당한 거 너무 안쓰러워하고 그렇게 죄책감을 느껴. 맨날 들여다보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애가 형편도 여의치 않은데 뭘 그렇게 사다주고 버는 족족 누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라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지금도 틈만 나면 배달 알바하고 노가다하고 젊은 애가 이악 물고 엄청나게 일한다잖아. 그렇게 싹수가 너란 애는 아니야. 진짜 듣고 있자니 제 머리가 이상해지는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더 이상 귀 열고 듣고 있기도 심하더라고요. 전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귀도 아려오고 여러모로 짜증이 나서 말을 중간에서 잘라버렸어요. 다 됐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절대 반대야. 들어보니 형님이 원인이 돼서 이혼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여까지 받으셨으면 모든 감당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우리한테 떠넘겨? 남편은 여기서 곧장 얼굴이 뻘개지더니 태클을 걸더라고요. 아니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잖아. 재혼해서 사는 건데 그 사이에 부모님 껴있으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누나네도 힘들지. 그러느니 우리랑 계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 모셔오자는 거고. 왜 당신은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은 안 해? 진짜 그렇게 생각 없이 대답하지 좀 마라. 제발. 질린다 진짜. 저런 결혼 생활한 일에 진짜 오랜만에 남편에게 반말까지 튀어나오며 물불 안 가리고 고성을 지르게 되었네요. 게다가 뭐? 형님이 어엿하게 불륜 저지르고 애 엄마나 며느리, 아내 역할 다 못하고 반납하고 쫓겨난 거 아니야? 그런 주제에 어머니는 또 그게 본인 새끼라고 감싸 안으려고 새집 주고 새 남자랑 같이 살게 해주고
대체 뭐야?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야단치고 정신 차리려고 내쫓는 게 정상 아니냐? 여지껏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집안 꼴 어지간히 우습게 돌아가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 딸 우쭈쭈 해서 집 주고 재혼까지 시켜준다 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손해본 노후랑 본인 딸 뒷수습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차례가 오는데? 이때부터 어찌나 목이 메어오던지 중간에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어. 증여받고 어쩌고 할 때는 남인 주제 뭘 참견하냐고 쌍심 지키던 게 당신 아니냐? 그래놓고 합가할 때는 갑자기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합가를 감당하라고? 똑같은 돈인데 왜 증여라는 말이랑 합가라는 말 차이에 가족이었다가 남이었다가 지금 장난해? 이렇게 왁왁 쏟아내고 있을 때 남편은 그만하라고 옆집에서 듣는다고 눈치를 주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맨날 그따위야. 남의 눈 신경 쓰느라 당신 믿고 온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면박을 줘. 신경도 안 쓰고 방치만 하지. 옆집이 듣든 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합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불륜녀 때문에 내 인생 고생하면서 지낼 생각 단 1도 없어. 알았지? 다시는 신우 이야기 우리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저 밖에 상자도 끌고 들어오지 마.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결국 그날 남편과 저는 열띤 설전을 벌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각각 말도 안 하고 따로 잠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날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렇지 않게 쳐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침 8시쯤 불쑥 들어오셔서는 배고프다고 빨리 숟가락이랑 젓가락 2벌씩 더 얹어서 우리 먹을 밥 좀 달라고 하시더군요. 애지간하면 식사 정도는 차려드리려고 얘기했을 텐데 저는 그 상태로 서서 말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밥이라뇨? 저희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일단 물부터 내오라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뭐야? 못 들었어? 여기 현관에 우리 짐도 있구만. 아, 우리 이제 니네 집 들어오기로 한 건 몰랐냐? 아범이 말했을 거 아니야. 하여간 아들 집 오는데 언제 혼자 다 말하고 다녀야 돼? 며느리들이 드세져서 요즘은 머리 굵은 년들이 너무 많아. 전이 때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그래도 내 남편이란 자리에 있는 자를 예의상 한 번은 돌아봤죠. 근데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마디 대꾸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전 곧장 애 방에 들어가서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있던 딸부터 챙기고 제 방에 들어가서 간단한 짐들을 우르르 챙겨서 넣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상황도 못 보고 소파에 드러누워 버리셨고 남편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제 행동을 응시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곧장 그러고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뒤로 한 채 아이를 재촉하여 짐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는 학교에 보내고 엄마한테 가서 짐들을 맡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처음에 기겁하시면서 이게 다 뭐고 무슨 일이냐고 성하신데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아주 빠르고 짧게 전달했어요. 그러자 욕에 욕을 하시며 뭐 그딴 경우가 다 있냐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소장 보냈고요.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아주 발작을 하면서 저보고 제정신이냐 묻더군요. 여기까지 오니 이제서 현실이 조금 보이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 근래 많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와중에 형님은 본인 동생이 급 이혼하게 된 걸 알고 그것도 부모님 합가 때문인 거 알고 온갖 신우짓과 선생짓을 하려고 부재중 전화에 장문 문자 폭탄을 해대더군요. 한 20통 걸려올 때부터 차단시키고 시대까지 싹 다 차단시켰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갈라서서 이젠 평화롭게 혼자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은 그 집에, 시부모님도 그 집에 들어가셨고 보름 만에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나가라고 했다고. 자기가 증여받았으니 자기 집인데 알콩달콩 새신랑과 살아야 하는데 방해된다 했다네요. 그래서 그 근처 원룸촌에 들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붓하게 남편은 두 부모님을 모시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가족의 우선인 남편은 아주 행복하겠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각자 평생 얼굴 보는 일 없이 지낼 생각입니다.